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TV 코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강채원입니다. 자, 오늘 이 코인 인터뷰를 찾아주신 6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지퍼의 김준범 공동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이 올리펀딩이라는 P2P 금융회사 대표이사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P2P 금융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P2P 금융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일반 개인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대출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퍼는 이런 P2P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여러 P2P 업체들이 모여서 글로벌하게 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P2P 서비스를 그럼 블록체인화 하려는 이유는 뭐죠? 대출 계약 같은 경우에 한번 대출 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계약 정보를 수정을 하거나 그런 누가 위변조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블록체인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런 보안적인 문제나 부분에서 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계약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지퍼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P2P 대출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P2P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 플랫폼 상에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제공받는 어떤 그런 업체가 어떤 이런 그 데이터 관리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 거라는 또 우려감이 있거든요. 제공을 하는 그렇죠. P2P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또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이 P2P 금융 사업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지퍼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요. 네. 백서를 보니까 전통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통기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정확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 좀 좋은 그런 분들은 은행에 가서 뭐 그래도 상당히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용 등급이 조금이라도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정말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걸 제공할 수 없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곳에서 제시하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낮추기 위한 노력 또는 은행이 좀 더 그 기존의 어떤 고객들 외에 어떤 좀 더 신용 등급이 좋지 않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고객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현재도 굉장히 은행이나 기존 금융업체들은 나름의 사업을 잘 영위하면서 수익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2P 금융업체들이 그런 그 은행과 기존 금융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네. 네,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P2P 금융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P2P 금융 업체들이 지금 생겨난 지 이제 우리나라에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각 업체들이 나름 전문적인 영역에서 나름 그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P2P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도 분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대출 채권도 굉장히 여러 개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지퍼가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퍼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 또는 각국에서 안정적으로 P2P 사업, 금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포섭을 해서 저희 얼라이언스로 저희 생태계에 참여시켜서
그 업체들이 취급하는 대출 채권에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P2P 비즈니스의 블록체인화 사실 굉장히 좀 혁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퍼가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져요. 네, 지퍼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작년 한 중반부터 이제 이런 어떤 니즈가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네. 저희가 국내에 국내에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10개 정도의 P2P 업체들과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던 도중에 자 이거를 좀 글로벌화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분산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거를 지퍼라는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P2P 금융 업체들이랑 파트너를 맺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살펴보면은 랜딧이나 8% 같은 큰 업체들은 아직 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P2P 업체들과 국내 P2P 업체들과 제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미 상당히 큰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과 이제 업무 협약을 이미 한 7개 업체 정도 좀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점점 그 수를 늘려나가서 최종적으로는 30개 정도 업체로 지금 국내에서 늘려나가는 게 이제 목표고요. 네. 저희가 뭐 지금 준비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7개 업체 정도 이제 섭외를 했고 네.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좀 더 급격히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뭐 랜딧이나 8%와 같은 좀 대형 업체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섭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될 것 같은. 다시 할게요. 네,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살펴보면 이 동남아의 P2P사들과도 파트너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그 기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동남아시아가 현재 그 P2P 금융 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P2P 업체들이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먼저 이런 경험이 있는 P2P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P2P 사업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의 여러 P2P 업체들을 일단 저희 얼라이언스로 데리고 오고 그 네. 이후에 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좀 더 P2P 산업이 좀 더 성숙해 있는 네. 그런 국가로 진출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좀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퍼를 또 살펴보면은 여러 P2P 금융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일반 스타트업보다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ICO 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네. 진행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걸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한 업체가 리버스 ICO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P2P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일종의 어떤 연합을 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업체가 발행하는 그런 어떤 코인보다는 저희가 좀 연합해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생태계가 코인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좀 지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언제인가요? 저희 프리세일은 3월 17일부터 네.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3월 17일부터 네.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 지퍼의 궁극적인 목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지퍼의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지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글로벌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발전된 국가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금융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높은 금리의 어떤 그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또 굉장히 저금리 국가, 뭐 일본과 같은 저금리 네. 국가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떤 글로벌한 자금의 분배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코인 세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퍼 굉장히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좋은 팀이 구성이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인 인터뷰가 준비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코인 인터뷰는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